식재료가 싱싱해야 더 맛있는 것을 많이 만들 것이 아니겠느냐. 감사해요, 진짜. 온실하는 유리창 너머로 스며든 햇살 덕에 한겨울에도 푸르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따스한 공기와 풋풋한 채소 향기 속에서 지영은 잃어버렸던 가방을 품에 안고 활짝 웃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실마리를 되찾은 듯한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이현은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하라는 무게를 벗겨낸 듯 소녀 같은 그 표정은 그동안 궁궐에서 본 어떤 장식보다도 눈부셔 보였죠.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발을 옮기던 지영이 잠깐 발을 헛디뎠고 이현이 반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함께 바닥으로 쓰러져 서로의 몸 위로 포개졌습니다. 지영의 가슴은 요동쳤고 이현은 눈앞의 얼굴을 마주하며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온실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겹겹이 울렸습니다. 손끝이 스친 머리칼, 뜨거운 체온,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낯선 감정. 그것은 결코 왕과 궁녀의 거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죠. 지영은 급히 몸을 떼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괜히 옷자락을 털며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이현 또한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아직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온실의 따뜻한 공기가 도리어 숨막히는 듯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지영은 가방을 꼭 끌어안고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그 목소리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현의 미간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무심코 내민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붙잡고 싶었으나 군주로서의 체면과 한 남자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다 끝내 내리지 못한 손이었죠. 지영은 등을 돌려 온실 문을 향해 걸어갔고 이현은 홀로 서서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복잡한 심정으로 수락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온실에서 느낀 그 미묘한 감정의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소중히 간직해온 작은 소지품들을 꺼내보며 자신이 언젠가 돌아가야 할 집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까 느낀 이현의 체온이 또렷하게 남아있어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돌아가야 한다. 그날 오후 지영은 괜히 수락안의 일을 부쩍 열심히 했습니다. 장작을 패고 솥을 닦고 다듬이질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죠. 다른 나인들이 놀란 눈길을 보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손을 놀리던 지영은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름달이 걸려 있었는데 그 달 속 어렴풋한 그림자가 이현의 모습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지영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놀라며 손에 쥔 칼을 놓칠 뻔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침전에 홀로 앉은 이현 또한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까 온실에서의 장면이 자꾸 떠올라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겠다니. 정말 떠나려는 건가? 이현의 곁에는 권력 다툼, 사초의 행방, 명나라 사신단의 압박 같은 무거운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영의 뒷모습이, 웃음이, 그리고 입술에 남은 감각이. 지영은 모르는 사이 이현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락안의 하루는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지영의 마음은 여전히 온실의 그 순간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손끝에 스친 체온, 떨리던 숨결이 자꾸만 떠올라 칼끝이 무뎌지고 솥 위에 올린 국물이 한순간 넘쳐 흘렀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나인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요즘 왜 저리 정신을 못 차리나 몰라. 지영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이미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녀는 돌아가야 한다는 다짐을 굳게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명나라 사신단이 궁궐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궐안은 발칵 뒤집혔고 수락안 또한 분주해졌습니다. 사신들은 대개 까다로운 입맛을 가졌기에 어떤 요리를 내놓느냐에 따라 조선의 체면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영도 그 준비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락안 도제 중 한 명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재료를 엉망으로 손질해 놓아 지영의 분량까지 늘어났습니다. 늦은 밤까지 홀로 남아 칼질을 이어가던 지영은 손끝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아, 피가 배어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또 무리하는군. 돌아보니 이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직접 붕대를 들고는 지영의 손을 잡아 매만져 주었습니다. 지영은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왕이 직접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험한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에 담긴 따뜻함이 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사신단 앞에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지영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정작 상석에 앉은 사신 중 한 명이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의 지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이 세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들켜버린 건 아닐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식사 도중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신단이 준비된 국물 맛이 밍밍하다며 노골적으로 불평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수라간의 상궁은 진땀을 흘렸고 궁궐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 나섰습니다. 은근히 감춰둔 조미료와 허브를 꺼내 국물을 다시 손보았습니다. 순식간에 국물은 깊고 담백한 맛을 되찾았고 사신은 비로소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의 체면이 간신히 지켜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뜻밖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신단의 정사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인가? 내 입에 맞는 음식을 내놓은 자는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지. 모두가 놀란 시선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얼떨결에 무릎을 꿇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람을 외부의 눈길이 건드렸다는 사실이 불쾌하게 다가온 것이었죠. 그날 저녁, 지영은 수라간의 뒷마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옆에 두고 달빛 아래 멍하니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야 한다. 더 얽히면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도 이현이 그녀를 지켜주던 순간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손끝의 붕대가 아직 따뜻한 체온을 품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이현 또한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신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영을 데려가려 한다면? 혹은 그녀가 정말로 떠나려 한다면? 온실에서 그녀가 말한 결심이 불현듯 떠올라 이현의 마음은 더욱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같은 달빛 아래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갈등을 안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사람과 붙잡고 싶은 사람. 서로의 마음은 이미 얽히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아직은 솔직히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명나라 사신단을 맞이하기 위한 연회와 요리 시합 준비로 들썩였습니다. 조선의 체면과 구군이 걸린 일이었으니 대신들은 한 목소리로 실패는 곧 국치라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현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들끓었습니다. 그 불안의 한쪽 끝에는 지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라도 다칠까 두려웠습니다. 수라간에서는 더 큰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사신단이 데리고 온 숙수셋은 손놀림부터 달랐습니다. 한 명은 초고속으로 생선을 다듬어내고 또 한 명은 칼끝만 스쳐도 정교하게 모양을 빚어냈습니다. 마지막 숙수는 마치 마술사처럼 화려한 불쇼를 곁들여 음식을 완성했습니다. 이를 본 수라간의 도제들은 주눅이 들어 웅성거렸습니다. 저들과 맞붙으라니? 우린 어찌하오? 지영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조선의 맛을 보여주면 됩니다. 화려할 필요 없어요. 진심으로 담아내면 돼요. 그러나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건이었습니다. 수건은 지영이 점점 이현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수라간에 사람을 보내 지영의 재료 일부를 바꿔치기하게 했습니다. 신선한 고기가 상한 고기로 바뀌고 향신료 통 안에는 알 수 없는 잡곡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처음엔 미처 눈치채지 못했으나 조리 도중 이상한 냄새가 피어오르자 재빨리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재료를 전부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크게 지체되었고 주변에선 저러다 완성도 못하겠다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한편 연회를 지켜보던 대신들과 사신단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사신 중 한 명은 은근한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조선은 늘 은괴로 성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면 아무 소용없지요. 이 말에 대신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이현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곧장 수라간으로 사람을 보내 결과보다 마음을 담아라 는 전언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지영에게 다 그녀의 흔들리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경합은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명나라 숙수들은 화려한 기교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불꽃이 튀고 향신료의 강렬한 향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에 비해 지영은 수수하게 그러나 정성껏 손질한 재료로 조선의 따뜻한 국물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도제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으나 점차 그녀의 손길에 끌려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건의 사주를 받은 하급 나인이 일부러 화덕에 물을 쏟아 불을 꺼버린 것입니다.
솥이 식어버리자 요리는 순식간에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모두가 아연실색하는 순간 지영은 침착하게 남은 숯불을 끌어모으고 온실에서 공수해온 고추와 채소를 꺼냈습니다. 불은 다시 피우면 돼. 중요한 건 맛이야. 그녀는 작은 화력에도 맞춰 조리법을 바꾸어냈습니다. 평소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즉흥적인 조리였지만 현대에서 배운 감각과 응용력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이던 순간 사신단의 수장이 직접 시식을 청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요리를 먼저 맛봤습니다. 혀끝에 자극적인 맛이 남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느끼함이 밀려왔습니다. 반면 지영의 국물은 담백하고 깊은 맛으로 목을 타고 스며들며 긴 여정을 지친 그들의 몸을 풀어주었습니다. 사신단의 수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음식이로다. 화려한 불꽃은 사라지지만 마음이 담긴 맛은 오래 남는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수라간의 도제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나 수건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를 갈며 다짐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 여인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말리라. 승리의 기운이 감돌았지만 지영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온실에서 받았던 선물, 그리고 사신단 앞에서 점점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이현의 눈빛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손에는 단단히 쥔 가방이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결코 떨쳐낼 수 없는 결심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신단과의 요리 경합이 끝나자 궁궐안은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체면을 세웠다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한낱 숙수가 조선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영의 존재를 경계하며 여인이 수라간을 좌지우지하다가는 언젠가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뒷말을 흘렸습니다. 이현의 귀에도 그 말이 들어왔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저 우연히 불려온 여인이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영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가방을 손에 쥐는 순간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합에서 승리해 한숨 돌린 지금이야말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수라간에서 홀로 남아 조용히 가방을 매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그 말이 새어나가듯 흘러나오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아쉬움 속에는 이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수건은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낙거상 사건 이후 또다시 지영에게 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궁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반드시 그녀를 무너뜨릴 기회를 만들 거다. 내 손으로. 그 말에 궁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두려움이 서린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이현은 침전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를 곱씹으며 마음이 뿌듯했지만 동시에 불안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명나라 사신단은 단순히 요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국력과 기강을 시험하려는 속셈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국고의 은괴 문제, 사초를 둘러싼 음모,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의 진실까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실타래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줄 단 한 사람, 지영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 바람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영이 석수라를 들고 침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따라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현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았지만 곧 지영의 입에서 나온 말에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려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지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며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이현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제산대군이 급히 들이닥쳤습니다. 살고지 숲사건의 배후에 김양손 대신이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게다가 그와 결탁한 자가 사당패 공길이라는 불길한 소문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즉시 움직이려 했으나 지영은 그의 발을 붙잡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할지도 몰라요. 이현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라간은 다시 분주했습니다. 사신단을 위한 마지막 연회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온실에서 가져온 고추와 채소를 활용해 조선의 색다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건은 또다시 회방을 놓으려 했지만 지영의 흔들림 없는 손끝을 보며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권은 이를 악물고 연회장 한쪽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이현은 누구보다 먼저 지영의 음식을 집어들었습니다. 깊은 국물 한 모금이 그의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오랫동안 막혀있던 가슴이 조금은 풀어지는 듯했습니다. 제산대군 역시 이 맛이라면 조선의 체면을 지킬 수 있겠다며 감탄했습니다. 사신단도 더는 얕잡아보지 못하고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조정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불빛이 꺼져갈 무렵 수라관 한쪽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가방을 들고 조용히 걸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결연했고 더는 돌아보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지영아. 순간 지영의 발걸음이 멈추었지만 그녀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갔습니다. 그 자리에 홀로 남은 이현은 무겁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비록 오늘 조선을 지켜냈지만 정작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사신단의 그림자는 물러갔으나 더 큰 음모가 다가오고 있었고 무엇보다 지영의 부재가 이현의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전환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